아, 약간 무섭다. 아, 제목 좋다. 그러니까요, 강렬하네요. 자, 이번 사연은요. 부산에 살고 계신 오기석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기석 씨가 대학생 시절에 가족이 함께 겪은 일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기석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1997년에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가 부모님께서 생전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실 때였어요. 보통 매매로 산 집을 1년도 안 살고 그렇죠. 팔진 않잖아요. 처음 당연하죠. 보는 처음 저희가 보는 3월에 거죠. 이사를 들어가서 거의 9개월 그 정도밖에 안 살았던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럼 기석 씨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6년 전 봄,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달라던 집주인의 말에 이 부모님과 저는 다급하게 이사 갈 집을 찾아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근데 한 집이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집이 이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다락방, 반지하 창고, 공간도 꽤 넓은 편이었습니다. 딱 하나 그냥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은 집이 좀 어둡지 않나? 남양이라고 들었는데 집이 좀 어둡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유, 얘는 이 정도면 볕도 잘 들고 괜찮지 뭐. 제 생각과는 달리 부모님 두 분 모두 집이 유독 환하고 밝다면서 마음에 쏙 들어하시더라고요. 비싸겠지, 여보? 맞춰주시겠지. 이 집에 마침 금매라서 저렴하게 나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간의 고민 끝에 좀 은행에서 좀 땡기고 해가지고 사자. 아, 우리도 집. 그래 이렇게 좀 저지르는 거예요 집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셨고 저도 갑작스럽긴 하지만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내심 기뻤습니다. 그렇게 진짜 우리 집에서 맞게 된 첫날 밤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고 전 제 방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이야. 아, 놀래라. 뭐야?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고양이도 조금 안 있는 고양이네 이게. 이 바깥에서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고양이 소리야? 기석아 고양이 좀 쫓아내봐. 아 너무 시끄럽네. 밖에 나가봐봐. 알았어요. 전등 가지고 해. 네, 다녀올게요. 조심해.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마당이 아니라 살짝 열려있는 창고 문틈 사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지하 창고로 고양이를 찾던 그때였어요. 어디 있는 거야? 전등도 고장이 나서 컴컴한 반지하 창고 저 안쪽에 허옇고 커다란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흰 천으로 뭘 덮어둔 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걷어봤더니 아, 이게 뭐야? 당금주들이었습니다. 당근주. 귀한 건데. 각종 약재와 뭐 벌, 독거미, 뱀, 진해 등 별의별 당금주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전 주인이 두고 간 건가? 부모님께 당금주를 가져가서 보여드렸더니 평소 약주를 즐겨 하시던 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입맛 다시지. 좋아해. 하지만 이 어머님의 만류에 결국 입맛만 다신 채 도로 갖다 두기로 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삐삐 호출을 남기시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얼른 연락을 드렸더니 하트, 갑자기 보일러에서 불이 났었어. 서둘러 집으로 가보니
다행히 119가 출동해서 확인 후 돌아간 상태였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분명히 불이 났었고 그 그을음에 탄내까지 났는데 확인 결과 보일러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방화야 뭐야?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 제 방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긁는 소린가? 쿵쿵 소리까지는 참아보겠는데 마치 사람이 호흡하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함께 들려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소리가 들린 다음 날 일어나 보면 아니 누가 자꾸 이런 아주 못된 장난을 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 방 외벽과 담벼락 이 틈 사이에 동물들의 사체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뭐 주변 이상. 아니 한편으로는 화재에 동물 사체까지 집터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들지. 그런데 얼마 후 저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근처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운전 중 크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셔서 운전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사고 당일에 마치 누가 통제하는 것처럼 핸들 조작이 안 되고 브레이크가 안 밟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지 2년 정도 된 거의 새 차였고 정기 검사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슬개골이 부서질 정도로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지만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된 덕에 더 큰 일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나 병원 들려서 엄마 아빠 만나고 갈 테니까 이따가 저녁 같이 먹자. 군복무 중이던 동생도 아버지 병문 안차 어렵게 휴가를 받아서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전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휴가 나온 동생 옷도 챙겨둘 겸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여는데 분명히 사람이 눈과 마주친 것 같더군요. 뭐지? 잘못 봤나? 혼란에 빠진 그 순간 아까 그 벽소리 아니야? 그래 아까 났던 소리. 벽에서 나는 소리. 밤마다 절 괴롭히던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다시 벽 너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제 방 안을 휘젓듯 돌아다니던 그 소리는 빨려 내려가듯이 점점 방 아래로 잦아들었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아주 혹시 쥐나 뱀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겠다 생각한 저는 손전등 하나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연장 하나를 챙겨서 반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야? 정말 지하로 내려왔는지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봐봐. 그때 어디선가 이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싱크대 쪽인가? 수도꼭지가 말라 있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서 싱크대 하부장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야 나와. 나오라고 나와. 싱크대가 아니면 화장실인가? 불 꺼진 반지하 화장실 문틈 사이로 어떤 여자가 고개를 내민 채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눈이 뭔가 뱀 같은 이 파충류의 눈동자처럼 보였거든요. 입은 옆으로 괴이하게 찢어진 채 제 방 벽에서 울리던 그 소름 끼치던 소리를 흘리고 있었죠. 화장실 문틈 사이로 절 바라보던 그 여자는 미끄러지듯이 바닥을 기어나가고 제가 쓰러지고 나서 제 왼쪽 가슴 쪽을 날카롭고 긴 손톱으로 꽉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마치 제가 괴로워하는 걸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기괴하게 웃을 뿐이었죠.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형 괜찮아 형! 형 정신 차려봐! 누가 절 흔드는 기척에 일어나 보니 동생과 엄마의 얼굴이 보였고 제 방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아들 괜찮아? 움직이는 게 힘들 정도로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던 왼쪽 가슴에 비슷하게 생긴 5개의 멍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꿈이 아니야. 정확히 심장 쪽 왼쪽 가슴에 손가락으로 움켜 쥐었을 때 날 법한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와. 그래서 부모님께 이 집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이사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집 터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저와 부모님은 그날 바로 중개소에 집을 내놨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날 처음 집을 보러 온 분이 그 자리에서 집을 사고 싶다고 다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큰 어려움 없이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후 1년쯤 지났을 때였나? 문득 새 집주인은 잘 지내시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소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저희 집으로 새로 이사하신 분은 잘 지내시죠? 아, 그분? 아유, 돌아가셨어요. 그 심장마비였나? 아유, 자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셨다던데. 아이고야, 이거. 하필 심장마비라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 그 집에 살았더라면은 내가 혹시 죽었을까? 이전부터 금매로 나오던 집이었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서 집이 계속 비어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분도 제가 본 그것을 만난 건 아니었을까? 그 모든 일의 원흉이 꼭 뱀술 안에 갇힌 뱀 때문은 아니었을지. 그날 제 온몸을 휘감던 그 섬뜩한 기분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